군산 도심은 한순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다. 시간당 152mm라는 믿기 어려운 폭우가 쏟아지자 도로는 강으로 변했고 차량들은 줄줄이 멈춰섰으며 시민들은 발목을 넘어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살 속에서 가까스로 몸을 피해야 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도시 전체의 풍경은 재난 영화 속 장면처럼 변모했고 비명과 경적 소리, 그리고 사이렌이 뒤엉킨 채 아수라장을 이뤘다. 전북 전역에는 동시에 홍수특보가 발령되었고 산사태 주의보까지 내려지며 긴장의 끈은 극도로 팽팽해졌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작은 하천은 이미 둑을 넘어 물이 흘러내렸고 농경지는 순식간에 호수로 바뀌었으며 논밭을 가꾸던 농민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기상청은 이번 폭우가 단순한 국지성 소나기가 아니라 북상한 정체전선과 고온 다습한 공기가 맞부딪히면서 발생한 초단기 집중호우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분석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뼈아프게 다가왔다. 군산 시내의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물로 잠겨 차량에 갇히고 운전자들이 긴급 구조되는 상황이 속출했으며 일부 주택가는 배수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폭우에 그대로 침수되어 생활 집기와 가전제품들이 물살에 휩쓸려 나갔다. 소방과 경찰은 밤새도록 구조요청 전화를 감당하지 못했고 구급차와 펌프차는 쉴 틈 없이 현장을 오갔지만 불어난 물의 속도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전주, 익산, 정읍, 남원 등 전북 주요 도시 곳곳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실제로 발생하여 농가를 덮쳤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긴급 대피를 해야 했다. 지방도로는 토사가 흘러내려 양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되었고 통근길 시민들은 발이 묶여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화물차와 버스는 고립된 채 도로 위에 멈춰섰다. 학교와 공공기관은 긴급 휴업과 조기 귀가 조치를 취했고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물살을 헤치며 귀가하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해야 했다. 상가와 시장은 발목까지 차오른 빗물 때문에 영업을 중단했으며 상인들은 물건이 젖어가는 것을 손쓸 수 없이 지켜봐야 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평범한 가을 초입의 날씨라 생각했던 시민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극단적 현실을 맞닥뜨렸고 모두가 입을 모아 이것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군산 폭우가 단순히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전체를 위협할 기후재난의 전조라고 경고한다. 과거에는 여름 장마철에나 볼 수 있었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이제는 9월 초순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빈도와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 지역은 지리적으로 산지가 많고 하천 유역이 촘촘히 분포해 있어 폭우가 닥칠 경우 산사태와 홍수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속도가 너무 늦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SNS에는 실시간으로 물에 잠긴 도심의 영상과 사진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침수된 차량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휴대전화 플래시를 흔들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집안에 고립된 채 창문을 통해 구조대에 손을 내밀었다. 밤중에도 사이렌은 멈추지 않았고 군산의 거리는 끝없는 물소리와 비명으로 가득했다. 기상당국은 앞으로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거듭 당부했으나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것이다. 체육관과 학교 강당이 임시 대피소로 열렸지만 한정된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은 불안과 피로성에 밤을 지새워야 했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는 기약조차 없었다. 군산에서 시작된 폭우 재난은 전북 전역을 휘감으며 더 큰 재앙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군산과 전북을 덮친 이번 폭우는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국지성 호우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자리 잡은 복합적인 기상 요인을 지적한다. 먼저 한반도 상공에는 정체전선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는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북상한 뜨겁고 습한 공기가 맞서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전선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고
따뜻한 남풍이 끊임없이 수증기를 공급하자 구름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마치 끓는 냄비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듯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이 구름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채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낸 것이다. 시간당 152mm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1제곱미터 면적에 단 1시간 만에 152리터의 물이 쏟아졌다는 뜻으로 집 한 채의 지붕에 순식간에 수천 리터의 물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과거 기상 기록을 살펴보면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 사례는 극히 드물었고 보통 태풍이 상륙했을 때나 가능한 수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태풍이 아닌 정체전선과 대기 불안정만으로도 그런 수치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실제로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강릉에는 하루 동안 870mm의 비가 내리며 한국 기상관측사상 최대 폭우 기록을 세웠고 2022년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시간당 141mm의 폭우가 내려 도심이 마비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군산의 시간당 152mm는 태풍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기록으로서 그 파급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극단적 폭우가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지면서 대기 중에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대기는 뜨거워질수록 더 많은 수증기를 흡수할 수 있고 그 수증기는 결국 폭우의 연료가 된다. 이번 군산 폭우 역시 서해안에서 유입된 고온 다습한 공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구름을 키운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태풍이 오지 않아도 태풍급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반도는 이미 아열대 기후로 진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여름철 평균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가을 초입에도 열대야가 잦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7월과 8월에만 집중되었던 장마와 폭우가 이제는 9월, 심지어 10월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농업과 생활 전반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북은 서해안과 내륙산맥이 맞닿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폭우가 오면 피해가 집중되는 것이다. 바다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내륙산맥을 만나면 상승기류를 일으켜 더 큰 비구름을 만들고 이로 인해 강수량이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군산은 서해안에 위치해 있어 첫 번째로 수증기벽을 맞이하는 곳이었고 그 결과 가장 극단적 수치가 기록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더 큰 불안을 준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 발생 횟수는 1980년대보다 3배 이상 늘어났고 특히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는 최근 들어 거의 매년 보고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연변동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흐름의 결과라는 점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군산 사태를 두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기후 리스크에 전조하고 평가한다. 예전에는 3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발생한다고 여겨졌던 기록적 폭우가 이제는 3년 혹은 5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방제시설이나 배수 시스템은 전혀 버틸 수 없고 사회 전반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폭우는 단순한 기상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맞닥뜨린 기후위기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대한 경고음이다. 군산의 폭우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을 무너뜨리는 재앙으로 번졌다. 도로는 순식간에 강물이 되었고 수천 대의 차량이 침수되면서 자동차 보험사에는 단 하루 만에 수만 건의 사고 접수가 폭주했다. 값비싼 외제차부터 생계형 화물차까지 구분 없이 물에 잠겼고 차주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도심 곳곳에 방치된 차량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교통망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토사 유입으로 전면 통제되었고 국도와 지방도는 곳곳에서 끊겼으며 철도 역시 선로 침수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이 중단되었다. 출근길 시민들은 발이 묶여 직장에 가지 못했고 물류 트럭과 화물차가 고립되며 유통망이 흔들리자 신선식품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시장 상인들은 냉장 창고 전원이 끊기면서 하루 만에 수백만 원어치 식자재를 폐기해야 했고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생수와 즉석식품이 순식간에 동났다. 전북의 산업단지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군산 자유무역지역 내 공장 일부는 공장 지하층이 침수되면서 설비가 파손되었고 원자재와 반제품이 물에 잠겨 수억 원대 피해를 남겼다. 특히 전자부품과 기계설비 산업은 침수에 취약해 단 몇 시간 만에 생산 라인이 멈춰섰고 해외 납품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거래에도 파급 효과가 미치게 되었다. 농업 분야 역시 치명타를 입었다.
수확을 앞둔 벼가 논 전체가 호수로 변하면서 뿌리째 쓰러졌고 비닐하우스는 물에 잠기거나 강풍에 찢겨 농민들의 눈앞에서 한 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전북은 원래 곡창지대로 불릴 만큼 농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기에 이번 폭우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농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농민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이대로는 내년 농사 준비조차 불가능하다며 절망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삶 역시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지하주택과 반자에서 살던 가구들은 물이 순식간에 차올라 탈출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해야 했고 일부 주민들은 겨우 창문을 부수고 탈출해야 했다. 아이들은 물살에 휩쓸릴까 두려움에 떨었고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 구조가 늦어지며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다. 체육관과 학교 강당이 임시 대피소로 열렸지만 사람들로 가득 차 한 가족이 다리를 뻗고 눕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밤새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한숨소리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위생 문제도 심각해졌다. 전기가 끊긴 화장실은 악취로 가득했고 상수도 공급이 불안정해 식순환까지 겹쳤으며 의료 인력이 부족해 고혈압과 당뇨 환자 등 만성 질환자들은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해 건강이 위협받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소방 인력과 군 병력을 투입했지만 폭우의 속도와 범위는 이미 그들의 대응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왜 하천 정부와 배수 펌프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며 분노를 터뜨렸고 다른 이들은 매번 재난 때마다 똑같은 대피소 생활을 반복하는 현실에 깊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특히 군산 주민들은 불과 몇 년 전에도 태풍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이번 사태에 더욱 무력감을 느꼈다. 구조 현장에서는 인간의 연대와 따뜻한 순간도 있었다. 소방관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물살을 헤치고 주민들을 업어 대피시키는 장면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빵과 생수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버려졌다는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피해는 단순히 재산과 시설에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공포가 새겨졌고 아이들은 비가 오면 또다시 물난리가 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에 떨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번 군산 폭우는 한 도시와 한 지역의 삶을 뿌리째 흔들며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군산과 전북을 덮친 폭우가 전국적인 이슈로 번지자 중앙정부는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새벽 긴급 지시를 내려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군산 현장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고립되어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고 행정력은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격상시키고 군 병력을 투입했으나 현장에서는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민들은 폭우가 시작되기 전 이미 기상청이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왜 미리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은 연일 군산 침수 현장을 생중계하며 무방비 상태에 놓인 도시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생존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구조가 오기까지 몇 시간을 물속에서 떨며 기다려야 했는지 울분을 토했고 상인들은 쓸려 내려간 가게와 상품을 보여주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주요 방송사들은 군산을 두고 또다시 반복된 인재라며 재난 대응 시스템의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정부가 매번 똑같은 매뉴얼을 읽듯 대응한다는 냉소와 함께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글들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폭우를 두고 기후재난 시대에 걸맞은 방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정치권이 보여주는 구호성 발언과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을 조롱했다. 정치권 역시 빠르게 움직였다. 여야 의원들이 군산을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을 위로했지만 곧 책임 공방이 시작되었다. 여당은 이번 폭우가 전례 없는 기후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긴급 예산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을 게을리한 결과라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국회에서는 재난관리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왜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피해 주민들에게는 이런 정치적 공방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무너진 삶을 수습해야 했고 아이들을 먹이고 잠재울 안전한 공간을 찾는 일이 더 절실했다. 군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난 때마다 보여주기식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정치인들에 대한 냉소가 깊어졌으며 언론 역시 이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다루며 국민적 피로감을 부추겼다. 사회적 불신은 정정 확산되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피해 집계 수치가 실제보다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보험사 역시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보상 절차를 지연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결국 이번 폭우는 단순히 기후재난을 넘어 한국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 즉 불신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시민들은 물살이 가신 후에도 더 큰 회의감과 분노 속에서 살아야 했고 앞으로 다가올 가을 태풍과 겨울 한파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짙어졌다. 군산 폭우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재난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집단적 시험대가 되고 있었다. 폭우가 지나간 뒤에도 군산과 전북의 하늘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기상청은 향후 며칠간 국지성 소나기와 돌발성 집중호우가 반복될 수 있다며 추가 피해에 대비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정체전선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순식간에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땅은 물을 흠뻑 머금은 상태라 조금의 비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하천과 저수지는 여전히 수위가 높아 범람 우려가 남아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가장 큰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2차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침수된 주택과 상가에서는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고 있고 위생이 열악한 대피소에서는 독감과 장염 같은 전염병의 집단 발생할 수 있다. 쓰레기와 오물이 거리에 쌓여 악취를 풍기고 쥐와 해충이 들끓으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교통 인프라 역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토사로 막힌 도로는 복구 작업에 수주 이상 소요될 전망이고 철도 선로와 전기시설은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제한적으로만 운행할 수밖에 없다. 물류와 유통의 차질은 결국 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을 주고 시민들의 일상은 쉽게 정상화되지 못한다. 이런 와중에 기상학자들은 이번 군산 사태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재난으로 규정한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은 한반도의 계절 구도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으며 비의 양과 강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앞으로도 가을 태풍이 잇따라 북상할 가능성이 크고 겨울철 한파와 폭설까지 겹치면 사회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사계절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극단적 기후 속에서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군산 사태는 경고다. 더 이상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될 운명이라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방제시설과 하천 정비를 지금보다 최소 2~3배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군산 같은 피해는 전국 어디서든 되풀이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나아가 시민 개개인도 기후재난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난은 더 이상 TV 속 뉴스가 아니라 바로 내 집 앞마당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군산에서 쏟아진 시간당 152mm의 폭우는 기록으로 남겠지만 그 기록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눈물로 새겨진 비극이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폭우와 태풍과 한파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기후변화의 파고 앞에서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단기적 복구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과 전 국민적 안전망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군산의 하늘에서 쏟아진 비는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냉혹한 경고였고 이 경고를 외면한다면 다음 재난은 훨씬 더 잔혹하게 다가올 것이다. 서울과 인천, 수도권 하늘이 흐린 채로 하루를 맞았다. 아침부터 구름 속에 갇힌 듯 한 기운이 도시를 감싸며 햇살은 자취를 감추었고 습도는 여전히 높다. 기온은 대체로 24에서 25도 선에 머무르고 있어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며 외출 시에는 무더운 공기 속에서 숨이 탁 막힐 듯한 답답함이 동반된다.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은 아직도 일부 소나기가 이어질 수 있는 흐린 날씨가 남아있으며 비구름은 점차 걷히겠지만 오전 내내 습도가 높아 깜짝 한때 빗방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청과 전라, 특히
군산이 있는 전북 지역까지 흐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군산은 연속적인 약한 비의 형태로 흐리며 기온은 약 24.2도, 습도가 75% 안팎으로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갑작스러운 비보다는 안개 낀 듯한 축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칠 듯하다. 대구, 경북 내륙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지만 더운 공기가 머물며 기온은 점차 올라 25에서 26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으며 현재 약한 비 또는 연속적인 흐림이 관측 중이다. 반면 남해안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높은 습도 속에서도 비는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제주를 포함한 남부 해안 지역은 흐리지만 크게 비가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수는 대부분 약하거나 간헐적이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대체로 맑음과 흐림이 교차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 기온과 습도 조합은 무더운 초기 가을의 공기를 느끼게 하지만 심한 폭우나 장대비의 우려보다는 흐림과 축축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자면 오늘 아침 한반도는 구름이 드리워진 채 습도가 높고 기온은 다소 온화하지만 더위를 불러올 만큼은 아니다. 흐림 속 짙은 습도와 흐린 하늘이 계속되겠지만 대체로 큰 비보다는 축축한 안개 같은 날씨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